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퍼스는 동남권역 요트, 보트 등 해양 레저 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박 디자인 사례를 통한 한국형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를 발표드리게 된 크리에이티브 퍼스 심영우입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 해양 디자인 학회 차원의 발표도 고맙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현실적 관점의 선박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선박 디자인이 무엇인지에서, 두 번째 제작 관련 핵심 프로세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선박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한국의 대다수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디자인이란 단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형태나 색상, 패턴을 통칭하는 동사나 명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키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다의 동사적 표현은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디자인이라 함은 설계, 도안, 계획, 형태 등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자인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선박은 건축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모더니즘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선박 디자인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태와 기능이라는 단어에 있어 선박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의 기능은 보고 계시는 이미지처럼 바다라는 환경에서 선박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량적인 선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구조라 할 것이고, 이때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인테리어적 요소가 기능적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외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서 스타일과 색상으로 표현함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과 형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부가 곧 외부이고 외부가 곧 내부인 하나의 선박 디자인 개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 죄송합니다. 이 장표를 안 눌러가지고. 이러한 하나의 개체인 선박 디자인은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제작, 판매한다는 최종의 목적에 조선소의 엔지니어의 능력을 끌어와 기능과 형태를 확장해 나가는 창의적 디자인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바다라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케팅, 제작, 재료, 기술적 요소를 반영해서 동시공학적 관점을 최대한 최신 디자인 경향에 따라 디자인함에 있습니다. 선박 디자인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재료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료적 특성에 따라 선박의 디자인이 큰 골자가 정리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선박의 재료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무보트, 복합 소재 보트, 그 중간에 이 재료의 장점을 합친 립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재료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매우 친환경적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친환경적 재료인 알루미늄 선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단계를 축약하면 대략 10단계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이 끝나면 제작에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판재를 디자인에 따라 절단하고 각종 가공품들은 소조립, 대조립 과정을 거치고 페어링 공정을 거쳐 도장 작업을 실시하고 최종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인테리어 시공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적 요소를 형태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판 알루미늄 소재의 연신율 한계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형을 만드는 작업은 디자인적 비중이 매우 크지만 자칫 아름다운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연신율의 한계점을 벗어나거나 복잡한 고선의 역속적 라인들은 너무 많은 알루미늄 밴딩물이 발생되어 생산성에 기반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트의 표면의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잘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판형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여 선박을 제작하는 만큼 선박 디자인을 하면 알루미늄 소재의 한계성을 정확히 알고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이 끝난 소재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소조립과 대조립 과정으로 용접 처리하여 선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경험한 레저 보트의 디자인 사례를 들어 디자인 프로세스별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디자인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선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한 컨셉과 이 컨셉을 합당한 디자인으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레저보트의 크기는 크게 100에서 50피트를 중대형 보트로 50에서 30피트급을 중형, 그 미만을 소형 보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 사례로 설명드릴 보트는 중형급 보트에 해당합니다. 발표 사례로 설명드릴 보트의 타입은 중형 보트에 해당되는 40피트급 보트입니다. 헐 타입은 멀티헐 타입인 카타마란이고, 선체의 경우는 알루미늄 소재이며 2개의 헐로 구성되어 있고 침실, 거실, 화장실, 샤워실이 설치된 거주가 가능한 선박입니다. 이 카타마란 레저보트는 2개의 헐 위에 서비스 공간으로 인해서 갑판 위에서의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타마란 레저 선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모노헐과 멀티헐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모노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헐이 하나이므로 물을 가르고 나아가는 능파 능력이 뛰어나고 회전력이 좋아서 액티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멀티헐인 카타마란은 회전력이 낮아 액티브한 주행은 어렵지만 반대로 그 선체의 구조로 인해서 좌우의 롤링이나 상하의 피치에 있어서는 모노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선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박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선박 디자인을 최종 완료함에 있어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최종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군집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군집 기준은 레저선이 가지는 마케팅 포지션을 최상위의 꼭지에 두고 그 하부의 내용들은 레저보트가 가지는 기능성에서 한목적성에 이르는 6가지 기준으로 마케팅 포지션에 맞도록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돌출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은 디자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다양한 재료들은 선박 제작 공정상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고 제작물들은 환경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스타일링을 진행함에 있어 선행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형태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들은 서비스 공간에서 선박 기간부까지 전체적인 자료 조사들이 필요했고, 선박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조사들은 다다익선이란 사자성어처럼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 했고, 각각의 내용들은 타입별로 정리하고 포지션하는 절차로 결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때 조사 결과의 내용들은 자칫 시대별로 분류되지 못할 경우는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만들어지자 말자 예전 모델이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분류하고 포지셔닝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별 지역별로 선체의 특수성이나 제작체별 디자인 철학에서 오는 형태적 특징들은 선박을 만드는 최대 노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론과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료 가공 기술이나 발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오는 형태 언어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선박 디자인 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탑승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고, 특히 인체공학적 측면, 협소 공간에서 효율적 공간 배치, 선박 제작 기술 등을 수평선상에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들은 레저 선박에서 활동하는 승객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해양 환경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두려움으로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체크와 디자인 변경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트라는 특성상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간 배분이 필요했고, 필연적으로 동선에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더미 모델링을 가지고 단 1cm의 공간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 감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조명 부분들은 공사 후에 생길 수 있는 조명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조명 해석 단계를 거쳤고,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선체 안정성은 유체 해석을 통해 검증하고 최종 리모델링들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 엔드 유저들의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고, 법률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필터링하여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이웃장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디자인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디자인의 렌더링입니다. 선박의 스펙은 카타마란형 보트이고 스턴 드라이브 방식으로 최대 30노트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정식 숙박 인원은 11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전체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하우스를 중심으로 2개의 브릿지로 통하는 선수와 선멸 이동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공간에서의 레저 활동을 위해서 스카이 브릿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하부의 헐에서 상부 스카이 브릿지까지 알루미늄 레저선이 가지는 직선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체 디자인 라인들은 하나의 형태 언어로 느껴질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1층엔 침실, 화장실,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엔 콘솔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솔과 일체화된 테이블은 선박의 컨트롤과 파티 겸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변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색채들은 스웨이드와 솔리드한 색채로 모던한 느낌을 주고자 노력했고 고급감이 최대한 강조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D 형태로 잘 보지 못했던 전체적인 형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작 관련 내용입니다. 3D로 제작되어 있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제작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D화를 진행하고 이 도면들은 제작자의 협의를 거쳐서 수십 차례 변경들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선박의 초기 상태입니다. 만들어진 헐을 조선소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부분들을 레스팅과 밴딩으로 용접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선체가 완료되고 용접으로 수축 팽창된 알루미늄 평탄화를 위해서 페어링 작업들을 실시하고 전용 프라이머와 페인트로 마감한 다음 인테리어와 전장 부품을 설치하는 과정들입니다. 이때 기성 재료들과의 간섭, 표면 처리 기법, 가공품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작자들과의 상당히 많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디자인된 디자인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디자이너의 생각과 현실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려는 제작자의 대립으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겨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최종 단계의 선체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10개의 기술 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워드는 IF 레드닷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40피트 레저선의 디자인 개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2호장부터는 설명드린 디자인된 내용들을 외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설명드리면서 결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결론 부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형 선박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게 아름다운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구조가 불편하게 디자인되거나 정량적 성능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뚫는 창과 방패의 이율 배반적 문맥처럼 한국의 여건상 최고 성능의 선박과 최고점의 디자인을 같이 병행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공동의 노력으로 해외 최고 가치의 제품들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조선업계와 디자인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본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